오늘은 이혼 중력 캠프 친일파 편인데 나라 팔아먹는 편이죠. 매국노.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처음부터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근데 이제 첫 부분에 그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여자가 이제 상담을 받고 요런 부분들도 아주 잠깐 짧게. 리뷰를 좀 짧게나마 해보겠습니다. 아, 이호선 선생 안 나와서 너무 아쉽더라. 아, 이게 둘이 그냥 오지게 싸웠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아쉬웠다. 진짜 아쉽더라. 아, 이 엄마랑 통화하는 거. 근데 그 의외로 엄마는 좀 정상이더라. 원래 그 엄마의 그 딸 이러잖아. 맞아. 난 똑같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자기는 그렇게 커왔다고 자꾸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커왔으니까 이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엄청 정상적이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분이 3학년 때부터 자기가 온 살림을 다 도맡아서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되게 이게 맞아. 과연 진실인가 요런 자꾸 그 의구심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그 여자가 지금 엄마랑 통화하는데 나는 엄마 있잖아. 그 아이가 알아서 혼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등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분의 엄마는 친정 엄마는 그래도 엄마의 할 도리가 있잖아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큰 거야.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키웠으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돼. 맞아. 너도 알아서 혼자 갔어. 이렇게. 맞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랑은 굉장히 안 맞는다 이거는. 대부분의 아마 내 생각엔 대부분의 그 한 90% 95%의 사람들이랑은 안 맞아 이거는. 전체 인구에. 전 세계 인구에. 그치. 나는 나만의 세상을 살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나만의 세상을 살 거야. 틀리다고 하면 어쩔 거야. 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이 여자의 말인데 내가 이거는 뭐 존중해줘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때가 있네. 자기의 그 스탠스가 가끔은 줏대가 없어야 되거든. 줏대를 갖다 버려야 돼. 줏대 진짜 패버리고 싶다. 줏대를. 줏대 같네 진짜. 이런 욕한 거 아니다. 줏대 같은. 욕한 거 아니다. 근데 이광민 선생님이 이제 여자를 지금 그걸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잘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약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 근데 약간 선생님도 그 전에 상담했던 그 태도랑은 좀 달라. 어떤 태도가 다르냐면 그 전엔 내 생각에 이광민 이 선생님이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태도에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생각에 네가 대답을 하면서 네가 좀 깨달아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못 깨닫잖아. 깨닫더라고. 그러니까 이 상담 실패야? 포기하는 거야 전부 다. 자기만의 세상인데 어떻게 해? 알았어. 여자는 그냥 안 바뀌고 싶다. 결론은 이거야.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 남편은 바뀌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혼은 할 거고 나는 바뀌고 싶지도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혼자만의 세상에서. 막판에 좀 눈물 조금 흘렸잖아. 됐고 그냥 마음대로 사십시오. 근데 이거 막판에 또 화해하면서 포옹하고 우리 잘 살아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 둘이서 마음대로 살아. 그건 마음대로. 그래. 그건 그래. 불쌍한 건 애들인데. 그래, 잘 살아요. 잘 살고 생존 잘하십시오. 딸은 둘째 따님 생존 잘하시고. 아들이야. 아드님, 둘째 아드님 강하게 크십시오. 강하게. 오히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이 강하게 큰다고. 도끼가 생기지. 맞아. 강해지면 돼. 무조건.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우리는 응원합니다. 둘째 아들. 응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부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혼 접수해 놓은 상태야 이분들도. 지금 이거 완전 다 이혼을 아예 처음부터 다 해놓으신 분들이 온 거야.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이런 분들만 받아놓을 건가 봐. 그게 날 수도 있어 사실. 그게 완전 개막장이거든. 그치. 여자분이 암에 걸리셨지. 이기 말에서 3기초래. 이기 말에서 3기차. 항암 치료 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남편이 항암 치료 안 하고 술만 하면 안 되겠냐. 이거는 진짜 이때부터 또 우울해. 우울하다. 그리고 남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남인데. 이혼하니까. 이혼하니까.
그래서 자기 돈이 들어간다 이러면서 자꾸. 좀 그렇다. 너무.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셋의 엄마인데 그 자꾸 돈거리니까. 맞아. 140만 원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내가 암에 걸렸어. 그럼 남편은 막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건 넌 걱정하지 마. 넌 그냥 치료만 잘 받으면 돼.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이제 은행 강도짓하고 그러잖아. 그게 영화잖아. 그럼 마약 파는 거에 막 연루되고 막 이러는 게 마약 그 영화잖아. 이 사람은 무조건 돈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돈에 쪼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때부터 세져야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언제부터? 가장 가족이 이제 위태할 때 가장 세져야 되는 게 남자들. 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러면서 그 순간에 그 전에도 나서긴 해야겠지만 자잘할 때도 나서긴 하고 뭐 다 나서야 되겠지만 진짜 큰 위기의 순간에 이때는 이제부터는 진짜 기둥이 돼야 되거든. 오. 근데 애가 셋이잖아 또. 그것도 좀 이해가 돼. 아우. 애 셋 다 있어 이번 부부 다 애 셋이야. 애 셋 캠프야 뭐야? 어떻게 일부러 이렇게 뽑은 건가? 애 셋에 능력 없고. 저 남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능력 있지. 문제는 여자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능력은 있는데 여자가 혼자 다른 세상이니까 애매하게 됐네. 근데 서장훈이 남자한테 야 아까는 너 조롱 그 농담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조롱에 가까운데라고 하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남자는 지금 이혼 접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나도 그 생각 들었어. 근데 좀 애매하긴 해. 되게 이 사람한테는 지금 그게 아닌 거야. 돈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근데 이혼 접수를 해놔도 아직 이혼한 상태는 아니고 어쨌든 자기 와이프잖아. 왜냐면 영상에서 지금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돈 거리니까 옆에서 여자 이러고 있는데 막 미치게 지금 우울한데 병원비를 받으려고 남편을 깨웠는데 남편이 여자한테 기생충이라고 했다. 그 이혼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 이거. 아니 근데 그 여자의 문제점도 뭔가 있겠지. 뭔가는 있겠지만 내 생각에 커 보이진 않아. 와. 여자가 좀 아프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 밀었대 관계를. 당연히 미루지. 그 성관계를 밀었는데 자꾸 미루니까 남자가 너 만약에 암이 아니면 넌 나랑 이혼이야. 그거 섹스 안 해줘가지고. 와 씨.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 내가 암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암 아니면 나랑 이혼이야. 그럼 지금 당장 이혼해라고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끝내자라고. 얼마나 서운하냐.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바로.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안 그래. 계속 질질 끌어 계속 끝까지. 애가 셋이잖아. 팍. 애셋 캠프. 이번 특집 애셋 특집이야. 다둥이 캠프.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가 애 셋이잖아. 그럼 톡톡 막혀. 모든 게 톡톡. 애 셋. 그게 엄청난 그거야. 사실 애 셋이면 엄청난 높이의 그거라고. 뭐지? 바틀넥. 바틀넥이라고 또 있거든요. 저희 나는 솔로 안 보시는 분들은 엄청난 바틀넥이야. 이게 턱턱 막힌다고. 턱턱 막히는 바틀넥입니다. 남자와 여자한테 난 너랑 관계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했대. 포차에서 만났으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거야.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랑 하고 싶어서 만난 거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포차에서 헌팅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저거는 일리는 있어. 사실이야.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계속 하고 싶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된 빠졌다. 거지.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르지. 사람마다 다른데 이거를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안 그러냐? 그 와이프한테? 그치 당연히. 서장훈 말에서 입으로 배출. 배출은 사실 쓰레기.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든. 똥구멍. 똥 배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음식물 배출. 가장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들을 얘기할 때 맞네. 배출시킨다고 그러잖아. 맞네. 한마디로 넌 쓰레기라 이거야 지금 서장훈 말은. 그러니까 넌 쓰레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뱉는 말들. 그래. 그거나. 사실 동일시 되지. 그러니까. 지금 남자랑 여자랑 그럼 이혼하면 누가 애 키울 건데? 그러니까 남자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돈 버니까 내가 키울게. 넌 돈 못 버니까 넌 못 키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 논리가 아니고 남자가 양육비를 여자한테 줘야 되거든.
여자가 키우면 애를. 그 남자는 지금 양육비 같은 거는 절대 안 주겠다 이거야 지금. 일단 논리에 거기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버니까 내가 키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양육비 주기 싫어서. 남자가 일하러 나가면 애들은 누가 봐?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그럼 네가 키워 이러니까 남자가 이 개 개 같은 같은 년. 다 들리게. 그러니까 이 남자는 딱 보니까 자기가 키울 마음은 없었어 원래 애초부터. 근데 그냥 한마디 해본 것뿐이야 내 생각에는. 근데 여자가 그럼 네가 키워. 그러니까 남자가 개 같은 년. 왜냐면 지가 내가 키울게 처음부터 주장했으니까 여자가 그럼 네가 키워라라고 하면은 그냥 알았어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키우는 걸로. 그냥 나가 뒤지세요. 나가 뒤지세요. 자막도 순화한 거구나. 그냥 나가 뒤지세요. 아이씨 저 뭐야? 씨발 진짜. 암 걸린 와이프한테. 아니 나 너무 이상한 게 처음부터 자기가 꺼낸 거였어. 애는 누가 키워? 내가 돈 모니까 내가 키울게. 그러니까 여자가 알았어 그럼 네가 키워. 대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가 이 개 같은 년 그냥 나가 뒤지세요. 아니 이게 무슨 논리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말이 대화가 너무 심하다 근데. 이게 욕을 이게 심한 뭐 씨발 이런 욕을 안 하고도 더 심한 말이 있네. 나가 뒤지세요 이런 거. 그 서장훈이 지금 나가 뒤지세요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는 내가 옆집이나 뒷집 사람들한테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못합니다. 옆집 뒷집 왜 나와 여기서 근데?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도 못한다 이런 뜻이겠는데 그 가장 심한 욕이나 이런 언행 같은 거는 결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하게 돼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야. 친할수록 쉽게 상처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말이 맞아. 자꾸 돌아봐야 돼 자기를. 맞아. 근데 일단 나가 뒤지세요 이런 개 같은 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도망가야 돼. 저 아들이 다 따라. 남자가 언행이 거친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분도 자기 세상에 살고 있네. 그러면은 애들한테 자꾸 얘기할 때마다 뭐 주댕이 좀 닫아 뭐 이런다고 하면서 닥쳐 뭐 좀 꺼져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 거친 언행이 지금 문제가 안 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 앞에서 뭐 씹새끼 씨발새끼 미친년 개년 병신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창녀 같은 년아 계속 이렇게 한다고 쳐. 그럼 애들이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에 그 순환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나비 효과 같은 건데 반에 가서 그걸 또 오지게 따라해. 멋있는 줄 알고. 그 친구들 앞에서. 그럼 그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걸 얘기를 해. 그럼 엄마들이 엄마 아빠가 걔랑 절대 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왕따가 돼. 그럼 그 왕따 된 상태에서 그 분노나 뭐 이런 게 계속 쌓여 병신처럼. 그러면서 완전 사회 악이 되는 사회 악이 아니고 사회에 그 안 좋은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그만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치. 저 사람의 말이 굉장히 잘못됐고 틀렸다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자 비하 발언을 되게 많이 한다. 아까도 여자가 상녀. 그것도 했지. 그럼 이 사람 그거 아니야? 일배가. 그건 모르겠고 여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지. 뭐 세상이 이끄는 건 다 남자라며. 그러니까 남자가 그건 맞는 말이잖아. 세상이 이끄는 건 남자다. 그게 틀렸다. 틀렸지. 왜냐하면 왜 틀렸는지 알겠네. 왜?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대통령 남자 대통령들을 키운 게 엄마잖아. 오. 세상을 이끄는 남자 대통령을 키운 건 엄마다. 그리고 또 뒤에서 그 뒷바라지. 대통령을 뒷바라지 해주고 와이프. 잘해라 옆에서 소곤소곤 옆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감옥 가는 거거든. 근데 사실. 야 씨. 오. 여자는 뭐라 지능이 딸린다. 저건 좀 아니다. 이거는 지능은 알고 보면 남자들이 훨씬 딸려 지능은 사실. 여자들보다. 그렇지. 그건 맞아. 또 다 그렇게 싹 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역차별이지. 그러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지능이 딸리는 건 여기서 딱 한 사람이거든. 두 사람. 이 캠프에서. 꽤 여러 사람이 있긴 있어. 맞아. 꽤 여러 사람이 있긴 있는데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자는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를 결혼해서 애나 낳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여성 혐오 발언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문제점이 좀 있어. 이거는 교육에 이거는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이런 교육을 못 받은 거로밖에 안 보여. 그런 식으로 컸을 수도 있고. 그런 자기 집안이 교육이 당했을 수도 있어. 그런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 만약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컸으면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린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신교육을 제대로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이 사람은 자꾸 여기서 나오는 그 대부분의 그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말이 다 맞아. 계속 끝까지 영원히. 주위에 막 100명, 500명 다 너 틀렸어라고 해도 나는 그냥 나만의 세계에서 살 거니까 좀 냅둬라 이런 거야 다. 너 지금 아까 그 여자 얘기하고 있네? 아니야.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 여자 얘기도 맞아. 딸한테 맥심 모델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그래 나중에 이제 서장훈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 사람은 맥심 모델 그 잡지가 굉장히 자기한테 제일 좋은 잡지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르니까 거기에 그 표지 모델이 되는 거는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실드를 존나 쳐주네. 그러니까 저 남자한테 맥심 잡지가 그냥 거의 지금 에르메스 샤넬이야. 그렇잖아. 에르메스 모델 하라 이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가 거기서 거의 다 벗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어린애들은 그거 보고 딸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군대에서도 오지게 치지. 근데 그런 거에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내 딸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도중에도 왜요? 그렇게 잘 돼가지고 돈 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또 온리팬스라는 게 있지. 온리팬스는 좀 그 만약에 자기 딸이 온리팬스 돼가지고 돈 오지게 벌어. 돈 오지게 벌면 그걸로 좋은 거야. 아빠는 왜요? 그걸로 돈 많이 벌면 그거잖아. 됐잖아요. 결과만 중요한 거야? 과정은 안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딸 가진 아빠로서 이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몇 개가 있어. 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 사장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잘못됐고 뭐가 그 잘 됐고가 굉장히 그 옳고 그름이 너무 지금 이 사람이 거의 이 아저씨 지금 문제 많아. 지금 이 나이에 저 남자가 맥심 저 잡지를 구독해서 본다는 얘기지? 41살에 와. 21살도 아니고. 군대에서 저거 씨부레 저거 화장실 혼자 몰래 들어가서 막 그때 보는 건데. 내가 맥심을 진짜 군대에서 그렇게 보는 거였으니까 나는 솔직히 아직까지 있는 줄도 몰랐어. 나도. 근데 수요가 있으니까. 그치. 그게 다 군대 존나 너덜너덜하잖아. 막 뭐 묻어 있고. 장들끼리 붙어 있는 거 있거든 또. 그걸 또 봐야 돼 근데. 그걸 뜯어내야 되거든. 그걸 꼭 봐야. 거기가 붙어 있는 이유가 있어. 그게 하이라이트거든. 근데 군대 때 그래. 군대 때 맞아. 사회 나가면 또 그건 잊어버린다고. 맥심이란 잡지 자체를. 저걸 구독하고 있다는 게 충격이다. 친일파 얘기 떴습니다. 친일파.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그 우리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완용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 나무 위키를 한번. 나 어제 쳐봤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니면 말고식의 얘기는 이러면 안 되지. 이완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챗GPT를 통해서 그리고 또 네이버 나무위키를 통해서 조금 알아본 결과 당연히 이완용이 이제 나라 팔아먹었다는 아주 개새끼인 건 알고 있지만 그 어떻게 팔아먹었냐 두 가지를 맡았다는데 하나는 그 을사 조약에 이제 서명을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뭐 그 정도 도장을 찍지 않았고 뭐 했지만 이완용은 이거를 찬성한 사람이야. 그래서 을사조약 나라 팔아먹은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게 단계적으로 넘기는 조약들에 서명한 핵심 실무자이자 정치 브로커. 정치 브로커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우리 서명해야 돼. 막 이렇게 한 거지. 여러 이제 고위직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라를 지금 빨리 팔아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을 모은 거야. 이런 사람인 겁니다. 개새끼네 그냥. 근데 지금 이 남편이 이제 이완용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친일파? 그러니까 친일파가 뼛속 깊이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잘못된 정보가 하나가 싹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유튜브에 굉장히 안 좋은 예야. 내 생각에는. 잘못된 정보 들어 받아놓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돼버리잖아.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친일파적인 어떤 누가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 유튜브에서 얘가 이거를 끝까지 본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친일파 영상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니까 계속 생겨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완용은 좋은 사람, 세종대왕은 미친 새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가능한가? 세뇌를 당한다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로? 하긴 그럴 수 세뇌 있겠다. 개같이 당해 진짜. 개같이 당해. 맞아. 그러니까 이완용의 그 사고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썩은 나라를 혁신으로 바꿨다. 일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다. 일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완용이 잘한 거다. 지금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데 이거 괜찮나? 이런 거 나가도 이분 굉장히 위험해. 이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인천이 또 호락호락한 동네는 아니거든. 아 맞다 인천 살지. 그래서 이 사람 돌아다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그 얘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고 다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는 알 거 아니야. 주위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개인적인 관계를 오래 끌고 가고 싶겠냐고. 친구가 있겠냐? 솔직히 저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왜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세종대왕을 자국민을 노비로 하는 거는 부린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국민을 노비로 부린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팩트인데 세종대왕이 그걸 만들어내진 않았을 거거든. 이것도 한번 챗GPT를 통해서 그래 역사 문제는 확실히 해야 돼. 지금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노비 시스템을 혹시 만들었냐라고 이제 물어봤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세종대왕을 내가 왜 싫으냐? 왜냐하면 자국민을 노비로 만든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세종대왕이 그래서 내가 싫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노비 제도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세종대왕이 한 일은 뭐냐면 노비 신분 규정 정리, 그러니까 그 이미 존재하던 노비제를 더 체계화했대. 만들지도 확대하지도 않았다. 체계화했다. 그러니까 부모 중 누구를 따르는지, 어떤 경우에 노비가 되고 풀려나는지를 약간 법적으로 정한 거고. 시스템화한 거야.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나 봐. 어쨌든 만약에 세종대왕이 노비제를 없앴으면 너무 훌륭했겠지만 한글이라는 굉장한 걸 만들었지. 아니 그렇지. 저 사람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 사람 생각은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노비 겁니다. 제도를 만들었다고 한 거잖아 지금. 저 사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글이 그 전 세계 언어 중에서 몇 안 되는 과학적인 언어라고 하더라고. 아 들었어. 엄청난 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쉽게 말을 배우잖아. 그게 모든 기술 발전에 다 도움이 된 거래. 쉽게 말을 배운 게? 그러니까 그 한글 때문에. 한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막 미국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 글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문맹인가? 문맹. 문맹 맞아?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어떻게 알았어? 와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더라고. 미국에? 책도 엄청 못 많지. 읽고, 책도 못 읽고. 문맹 맞아?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아니면 너랑 나랑 얼마나. 근데 어쨌든 우리 둘이 문맹이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 문맹인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글 못 읽고 그런 사람들. 왜냐면 글자 자체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수준이. 그렇지. 그건 그렇지. 남자가 일단 상견례 전에 남자의 절친의 전 여친을 만났어. 야, 우리로 치면 너의 여친을 내가 만난 거네.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내 생각엔 그 전 여친이 안 받아준 거야. 찾지. 찼어. 그래서 이 여자랑 만나다가 다시 절친의 돌아왔어. 전 여친한테 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 사이에 상견례 파토 내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랬다가 다시 만나서 다시 결혼한 건데. 그 전 여친은 잘 지내고 있나? 근데 이 방송 보면서 아주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 있겠지. 그러네. 절친의 전 여친을 만날 수 있나 없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그건 좀 너무 절친
베스트 프렌드의 전 X. 남자들은 이거 보면은 안 된다는 걸로 하십시오. 맞아. 그건 좀 그래. 굉장히 이상해. 왜냐면 절친이면 또 같이 만날 수도 있거든. 나중에 근데 같이 못 만나. 껄끄러워서. 그러다 보면 절친을 끊어내는 거야 슬슬. 그치. 지금 그 절친이랑 아직 친구인지 궁금하다. 그치. 지금 만약에 그 절친이랑 아직 친구면 그 절친은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이 이완용 미친 새끼 이러면서 안 만나겠지. 왜? 사귀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완용 그걸 그거 보고 어. 이완용 보고. 보고 나 같으면 힘들어. 만약에 알고 보니까 네가 친일파하고 이완용을 너가 그런 존경하는 생각을 사람 갖고 있다. 이러면 나는 좀 힘들어.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치. 그치? 그치. 보통은 정치 다른 걸로 싸우지 어. 역사 관인 다른 걸로 싸우진 않잖아. 갔는데 막 일본 그거 그 무슨 그 안 좋은 국기 있잖아. 일본 중에서도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하더라고. 막 그거 걸려 있고 이토 히로부미 초상화 걸려 있고 이지라고 집에 한데는 나 말도 안 되게. 근데 만약에 나 같으면은 여자친구가 상견례 전에 지금 이 사람이 상견례 전에 장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혜림이랑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랬대. 장인한테는 양복 쳐받아 놓고. 근데 만약에 거꾸로 말해서 우리 아빠가 와이프한테 뭘 사줬는데 와이프가 와가지고 상견례 전에 와가지고 나 준혁이랑 결혼 안 합니다. 입쟁이랑 결혼 안 합니다. 이지라했어. 근데 막 받을 건 다 받았어 이미 샤넬백이랑. 와 막 그 폐물인지 뭔지. 그치. 폐물 맞아? 예물. 폐물은 뭐야? 어쨌든 문맹. 폐기물. 폐물인지 예물인지. 근데 얘 단은 뭐야 그럼? 그만해. 오케이. 나도 모르니까 예단, 그만해. 예물, 폐물, 뭐 그만해. 뇌물. 남편의 동생 등장, 시동생 등장. 와우. 아빠를 그 새끼라고 하고 있어. 와, 아, 그 새끼는 아빠. 이분도 정상적인 집에서 자라지 않았어. 딱 보면 이제. 알았어. 그러면 그 일단은 시아버지 회사로 끌어들였는데 돈을 안 돈을 줬다. 갑자기 돈이 또 안 들어온 거지.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남자는 아빠를 그 새끼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시동생도 변명은 그 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월급이 밀린 적이 없다. 그래봤자 2, 3일이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전에 만약에 본인이 400만 원씩 진짜 벌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은 아니네. 어떻게 보면 그것만 보고 그 상황만 보면 어. 만약에 월급이 진짜 저렇게 들어왔으면 근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월급이 밀렸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제는 범죄를 또 저지르셨네. 절도 시동생이랑. 고문을 이게 팔아다가. 영화거든. 또 이게 또 하나의 영화 얘기인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었네. 이런 영화 얘기 많아. 형제들끼리 이렇게 훔치러 다니고 이런 것들 영화 보면 많은데 결국에는 동생이나 형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총 맞아 죽고 그런 내용들 많아. 그렇지. 근데 고물 이제 그게 시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쫓겨나니까 고물 사업. 고물 사업을 하러 트럭을 하나 빌리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도난을 시작한 게 아니고 도둑질을 시작한 거지. 도둑질. 근데 회사 앞에다가 쌓아놓은 물품들을 이제 실은 거지. 근데 보통 그 고물이 아닌 게 눈에 훤히 보이거든. 내부로 씌어져 있는 거 아니야? 내부로도 씌어져 있고 존나 새 걸로? 상품 박스로도 돼 있을 수도 있고 노끈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웬만하면 다 보여. 그치. 근데 그거를 몰랐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한 거네. 도둑질. 그리고 나서 만사인 상태로 여자가 빌고 다녔다고. 그 누구한테 그 도둑 맞은 사람들한테. 시동생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가 합의를 다 하고 내가 다녔잖아. 했다. 합의서 내가 만들었잖아. 그럼 너는 뭐하게? 그러면 너가 훔쳤으니까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무릎은 왜 근데 와이프 꿇고 있어? 무조건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 되고 와이프한테도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거야. 아니 그럼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와이프가 빌고 동생은 합의서 만들고 남편은 뭐해 옆에서? 뭐 어디 뭐 이완용 욕하고 있나? 이완용 찬양하고 있나? 그치. 남편은 뭐 하는 거야? 뭐 그 일장기 만들고 있나? 일장기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걸? 그거 존나 그 절대 붙이면 안 되는 그거. 맞아. 뭐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시동생이랑 막 얘기해서 시동생이 또 아예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해. 시동생도 내가 합의했잖아. 계속 그 주장만 하고 있는 거야. 똑같네. 근데 남편은 중지하는 척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음. 너무 신기한 광경이다 이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뭐? 여자가 그 상황에서도 붙어 있었다는 거야. 그 집안에. 사실 무릎 꿇고 빌 필요 없고, 그냥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서 나가면 되거든. 내가 셋이잖아. 아, 땡! 바로넥. 야, 바틀넥 때문에 공기가 안 빠져나오려. 여기서 바틀넥 꽉꽉 막혔어 지금. 존나 막혔어. 저렇게 화내면 안 돼. 지금 암 걸렸는데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다고. 뭐 갑자기 이제 시동생이 막 또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시동생이 지금 미안한 태도가 전혀 없거든. 자기도 잘했다 이거야. 자기가 합의 반했다 이거지. 서장훈 굉장히 예리하네. 그러니까 서장훈이 뭐라고 했냐면 그 와이프가 사실 너 남편한테 그러고 싶은데 시동생한테 그러고 있는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또 쌍욕 쳐주고 그럴 거라는 거 아니까. 그러면 시동생은 무슨 죄야? 왜냐면 시동생도 어쨌든 그러니까, 죄지. 그건 그래. 근데 서장훈님 말 이게 말 맞는 것 같아. 서장훈 아주 날카로운데? 그러네. 서장훈 말이 시동생이 뭐 너보다 더 크게 잘못했겠냐 그래서 남편한테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 형이니까. 그렇지. 그건 맞지. 만약에 형이 주도를 안 하고 끌려다녔으면 그건 정말 병신인 거고 남편이 주도했으면 남편한테 사실 지랄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고물 훔쳐가자고. 내가 이거 옛날에 나 그 중학교 때 아빠한테 많이 혼나던 그거였어.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아빠한테 걸리잖아. 아빠 나한테 꼭 이랬다. 네가 하자고 한 거야? 친구들이 하자고 한 거야? 그러면 딜레마에 사로잡히는 거야. 친구들이 하자고 했어야지 그럼. 친구들이 하자고 했으면 너 그렇게 병신이야? 너 그렇게 끌려다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했다고 그러면 너 애가 왜 그래?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친구도 아니고 내가 했다, 다른 제3자가 시켰다고 해. 그럼 어떻게? 누가 시켰든 난 끌려간 새끼야. 그러네.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여가지고 길이 내가 없네. 나갈 길이 없네. 아 대리운전. 대리운전을 또 이제 오케이. 그 일이 다 있고 나서도 또 동생이랑 같이 하는 건데 그걸 왜 둘이 같이 해? 대리운전을? 대리운전 2명이서 하면 좋아. 너 김부장 안 봤어? 아니 대기업 김부장 안 뒤에서 봤냐고. 따라오고? 그럼 멀리까지 가가지고 돈 벌 수 있다고. 그게 아니잖아. 둘이 회사를 차렸나 보네. 아니야. 그러면 둘이 같이 대리운전을 왜 해? 그 대기업 김부장처럼. 설마. 난 아니 2명이서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래서 나 얼마 전에도 유튜브인가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그 오픈 채팅방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기사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만나가지고 같이 하더라고. 아니 그 한 명이 뒤에서 따라가고? 그 차 기름값은 어떻게 해? 나중에 다 정산해도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버니까. 남편 친구 없대. 남편 다 친구 떨어져 없네. 나갔다. 이완용 한번 얘기 꺼냈겠지. 고등학교 동창 만났는데 이완용 야, 난 요새 이완용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 혁신가야 이러면서 쳐 맞고 이제 손절 당한 거지. 이완용 위해서 우리 건배 한번 할까? 아니 그 뭐야 그거 일장기가 아닌데 그거 검색할게. 우길기. 우길기.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문제점 가족보다 우선인 시동생. 저는 문제지. 가족보다 우선인 시 뭐뭐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끝내는 게 나아. 맞아. 시 뭐뭐 어쩌고 저쩌고. 시 누이, 시 시부랄, 엄마, 시부랄. 시부래. 근데 어쨌든 그건 안 되지. 진짜 편은 내 와이프인데. 맞아. 진짜 가족은. 진짜 가족? 아니 그 친정 쪽도 진짜 가족이고 시 그쪽도 진짜 가족이지만 그 이제 진짜 내 편으로 확 내 모든 거를 이제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했으면 내 딸, 내 아들 뭐 요렇게 돼야지. 내 와이프. 그게 맞지. 맞아.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시 가족이 맞나? 시 뭐라고 그러냐? 그쪽 있지. 시댁. 시댁. 시댁이 아닌데? 맞아, 시댁. 여자 입장에서 시댁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친가
친가 쪽이나 외가 쪽이나 둘 다 놔야 되는 거야. 선을 어느 정도 끊어야 된다고. 맞지. 맞잖아. 어느 정도 맞지. 그러니까 나도 내 딸이 그 시집을 가면 약간 끊는 거야 이제는. 그럴 수 있어? 아 뭐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껴안고 계속 같이 이렇게 할 건 그렇지. 아니잖아. 이제는 남편한테 맡기는 거지. 오. 그 과정이 이제 문제 중요한 거지 근데. 과정에 뭐 갑자기 갑자기 그 남편이 와가지고 나한테 저 이제 아니 상견례 너 전에 딸 막 딸 엄청 막 시집 보내고 이런 생각 벌써 하기 싫다며. 지금 하기 싫지 지금 왜? 그거 왜? 해? 울어 나. 그러니까 안 되지 그거는. 뭐가 안 돼? 어떤 새끼가 이러면서 어떤 새끼가 데려가나. 지금도 자꾸 뭐 너 짝 누구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무조건 남자애를 붙이더라고. 여기 초등학교는. 진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매달 바뀌어 그리고. 남자가? 어. 우와 완전 무슨 나는 솔로야?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랑 두루두루 친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두루두루. 근데 여자는 안 치고 여자들끼리 남자를 꼭 안 그렇게 하나 보네. 아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그거 잘못된 건 아니지. 근데 잘생긴 애가 있나 보네. 뭐 누가 됐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그럼 다 누가 됐으면 좋겠어. 왜 그럼 걔가 달리기를 잘해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벌써부터 뭔가 있어. 좀 짜증나다. 이 새끼 얼굴 한번 봐야 된다 이러면서 밖에 한번 찾아가야겠네. 달리기를 잘해? 아빠가 더 잘해. 조심하라 그래. 열심히 달리라고 해라. 어? 뒤에서 쫓아간다 진짜 이러면서. 가족 사진? 가족 사진에 시동생을 꼭 꼈어야 된대. 굳이다 진짜 애가 3명이나 있는데. 와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랑 애 셋이랑 거기다 시동생이 껴있는 거야? 그건 진짜 이상하다. 귀신처럼. 진짜 그 귀신이다. 형이 동생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우리 형이 나를 또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해. 지금도? 좋지 뭐. 내가 엄청 이제 막 좀 힘들고 그럴 때 막 용돈 주고 막 그래. 아우 그거 아주 좋지. 아직도 그래. 내가 41살인데. 좋지. 돈 주면 다 좋아. 아 형 괜찮아. 그러면 막 약간 화내. 더 줘 돈을? 아니 그러진 않아. 그냥 화만 내더라고. 받아. 그래 내가 이제 아무튼 좋은 형인데. 좋다. 나도 우리 누나가 돈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형제 사이도 아까 얘기한 거의 연장선이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막 참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돼. 당연하지. 시동생 가가지고 그 사진에 끼는 것도 웃겨. 그러니까 같이 찍으라고 한다고. 찍으라고 해도 지가 싫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 안 돼? 이게 뭐 여기가 이해가 되는 게 하나라도 있냐? 이해 안 돼 캠프네 진짜. 진짜. 아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죽는 게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앞 얘기하는 거야? 앞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난 또 남편 욕하고 있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나도 남편 욕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또 나왔다. 진짜 아내 이혼은사 50%.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이유를 들어야 돼? 이유를 들어봐야지. 왜 50%인지. 이혼이소가 50%야? 왜냐면 애가 셋이잖아. fuck. 진짜. 들어보자. 딱 봐도 남편한테 양육비 못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 내 생각에는 양육비 못 받아낼 것 같아. 왜? 지금 뭐 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남편이? 안 그래? 도둑질하다가 걸렸고. 네 방에서 우길기 걸어놓고 뻘짓거리 하고 있나? 이완용 만세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이완용님 만세. 나치처럼. 처음만에 회사에 들어가서 회식하면은 뭐를 위해서 건배할까? 그럼 신입 한번 건배사 해보게. 이완용. 제가 하겠습니다. 이완용 하면 만세 하십시오. 잠깐만 뭐라고? 이러면서 방금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오케이 울고불고 소리쳐 그리고 목매 그렇게 난 되지 난 대비했어 이 고개 넘어가 넌 그냥 떠나가 잘가 행복해 혼자 살기 위해 알아봤어 집 시세 월세와 전세값 보니 혼잣말 나와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뭐 천혜상